공부방을 오픈했는데 학생이 모집이 안 되거나 학생 수가 적어서 우울하시거나 실망스러우신가요? 저도 학생 수가 적었을 땐 학생 한 명이 등록하면 엄청 기뻐하고 한 명이 나가면 엄청 우울해지곤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공부방들은 적은 인원으로 시작했는데 학생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 우리 공부방은 간신히 10명, 20명 모았는데 학생들이 오히려 빠지고 참 고민스럽죠. 원장님들이 이런 문제를 느끼시는데 더욱 답답한 것은 뾰족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느끼시는 원장님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몸이 어딘가 아픈 것 같아. 그런데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러면 내과를 가야 할지 정형외과를 가야 할지 이비인후과를 가야 할지 모르잖아요. 내 공부방이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시면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내 공부방이 어디가 문제여서 학생들이 모집이 안 되는지 아시도록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노하우를 제시해 드릴 테니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제가 알려드리는 노하우를 꼭 실천하시면 학생 모집과 관련된 고민거리를 크게 덜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원장님들께서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학생들이 40에서 80명이 넘는 성공하는 공부방이 되시기를 빌면서 영상을 시작합니다. 원장님들께서도 아시듯이 공부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학생을 들어오게 하기, 두 번째는 학생을 꽉 계속 다니게 하기. 당연히 이 두 가지면 공부방이 성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많은 원장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학생을 들어오게 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단순히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을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번 영상을 찍지도 않았습니다. 원장님들께서 더 원하시는 그리고 더 추구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소문 마케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학생관리 방법을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일단 학생을 들어오게 하려면 홍보를 해야겠죠. 보통 원장님들께서 하시는 홍보는 두 가지죠. 하나는 온라인 홍보, 다른 하나는 오프라인 홍보. 온라인 홍보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이 수시로 해주셔야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지역 맘카페, 부동산 카페 또는 신규 아파트 카페 같이 홍보 시기가 매우 중요한 곳들도 있죠. 자, 이런 곳의 홍보 시기는 원장님들도 많이 아시듯이 학생들의 이동이 많은 12월부터 3월까지 그리고 1학기가 끝난 시점인 6월 말부터 8월까지 집중해서 광고를 해주셔야 그나마 신규 학생들을 모집할 수가 있죠. 이 홍보해야 할 시기는 네이버에서 학원에 대한 검색량만 보셔도 이 시기에 많이 찾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광고는 전통적인 방법이죠. 아파트 게시판 광고와 직투. 요즘에 누가 이런 거 하냐 고 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실 수 있는데 학생 한 명 한 명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원장님들께서는 한두 번 정도는 해보시고 반응을 보신 후에 더 할지 말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홍보는 온라인 광고보다 더욱 학생 이동 시기에 맞춰서 하시는 게 중요하죠. 이 시기 이후에는 광고를 계속 하셔도 학부모님들이 보시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막 칠판을 샀어요. 근데 또 칠판 광고를 보겠어요? 다른 지우개나 보드마커 같은 광고를 보겠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학생이 다른 학원이랑 공부방을 이미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공부방 광고를 또 보겠냐고요? 안 본다고요. 그럼 광고 시즌도 끝났어. 그럼 원장님들은 뭘 하시면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을 하셔야죠. 바로 입소문 마케팅 준비. 주변에 학생들이 넘쳐나는 공부방, 교소, 학원들은 모두 입소문들이 잘 나 있습니다. 입소문 내기가 참 어렵죠. 나는 참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입소문이 왜 안 나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그렇다면 입소문을 내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홍보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 조금씩 하시면서 원장님들께서 길러 놓으셔야 하는 것 세 가지. 강의력, 학생 관리력, 학부모 관리력. 원장님들께서 초등인지 중등인지 고등 공부방인지에 따라서 어디에 무게를 좀 더 실어야 하는지는 차이가 있지만
초, 중, 고 할 것 없이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학생 관리입니다. 원장님들께서 학생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입소문이 나느냐 안 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학생 관리를 하면 보통 학생들의 출결 관리 아니면 숙제 관리 이 정도 수준에서 생각하실 텐데, 제가 생각하는 학생 관리는 공부 관리는 당연하고요. 학생들을 나의 팬으로 만들기, 학생들의 마인드 관리 등이 다 포함됩니다. 학생 관리의 예로 제 얘기를 하자면, 저 처음에는 초등, 중등, 고등 영어 공부방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초등학생은 받지 않고요. 중학생은 대기만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고등학생들로 모든 시간대가 다 마감된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가장 큰 게 학생 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고등학생들을 관리하는 것들 중에 오늘은 두 가지 팁을 말씀드려 볼게요. 결석 관리와 기초가 처지는 학생들 관리. 학생들이 공부방을 결석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하위권 학생들은 본 수업을 따라오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념 수업을 영상으로 미리 찍어두거나 아니면 수업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둡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유튜브에 올려서 그 링크를 학생들에게 보내줍니다. 핸드폰으로 찍기 때문에 전문 인강업체 화면 퀄리티와 비교해서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원장님이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공부방에 다니는 학생들은 저희 원장님들하고 소통도 하고 원장님들을 잘 알죠. 그래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수업 동영상을 보시고 결석 관리를 해주는 공부방이네? 라고 매우 좋게 생각도 해주시고요. 간혹 학생들이 수업 동영상을 학교나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행위 자체가 자연스럽게 저희 공부방 홍보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 학생들도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보고 온 것을 다음 수업 때 꼭 테스트를 합니다. 왜? 제대로 보고 간지 체크를 해줘야죠. 이런 식으로 학생 관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원장님들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을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홍보 효과로도 엄청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마케팅의 최고 정점에 있다라고 하는 입소문 마케팅 영상에 대해서 따로 소개할 내용이지만, 학생 관리하다 보면 학생들이 우리 공부방의 팬이 되고 그 학생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고 신규 학생들도 유입이 되는 입소문 마케팅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시스템의 기본기만 갖추는데도 많은 시간을 썼지만, 원장님들께서는 큰 시행착오 없이 성공하는 공부방이 되시기를 빕니다. 다음번에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